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만나볼 차량은 포드의 익스플로러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그 대형차 시리즈 이후로 또 오랜만에 뭐 탔지? 저희가 다 탔죠. 뭐 쉐보레에서 나온 거 트래버스 타고 콜로라도 타고 모하비는 탔지만 올리지 못했고. 네, 뭐 그리고 또 그 뭐야 현대에서 나온 거 펠리세이드. 맞아. GV80만 타면 되겠네요. 아, 네. 자, 이 차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형 SUV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드의 익스플로러라는 모델이고, 그 포드 익스플로러 자체는 미국에서 사랑받는 미국 기준으로 중형이에요. 트래버스도 우리나라 오면 대형이지만 미국에서는 중형인 것처럼 이 차량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형 SUV입니다. 6세대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세대가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었어요. 그래서 그 가솔린 SUV 기준이기도 했었고 수입 SUV 기준으로 판매량 1위를 늘 마크하던 모델이었고, 6세대 모델이 글로벌 런칭을 하게 되면서 국내에는 작년 11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런칭은 그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아시아 첫 번째, 세계에서 두 번째.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어떠한 의미도 담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국내에 그렇게 지난해 연말 런칭한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모델을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헤드램프에 시작돼서 라디에이터 그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런 디테일이 있고요. 범퍼 하단을 봐도 안개등이 가로 바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단의 디테일도 크게 군더더기 없이. 그리고 우리가 SUV를 보면 항상 여기 보시면 클레딩이랑 범퍼 하단이 그 검은색 컬러로 된 경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SUV가 오프로드를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철판으로 그대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쉽게 상하거든요. 쉽게 손상되는데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상되더라도 여기만 따로 떼가지고 교체할 수 있게끔, 그리고 혹시나 손상된 채로 다니더라도 크게 더러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있고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렇게 클레딩이랑 범퍼 차체, 사이드 스커트 이렇게 하단을 검은색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높은 차가 좀 시각적으로 낮아 보이는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요즘에 나오는 고급 SUV들은 이 부분을 원톤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약간 오프로드 느낌보다는 도시명의 이미지를 주게 되죠. 헤드램프는 그 5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마찬가지로 다 LED예요. LED, 델라이트도 LED, 방향지시등도 LED, 안개등도 LED. 그렇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오면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그 굴림 방식을 전륜구동 기반의 그 5세대 같은 경우는 토로스의 플랫폼을 이용했었거든요. 전륜구동 기반의 그 중형 SUV에서 후륜구동 기반으로 그 굴림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프로포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비례감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여기 앞차축 앞에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짧아진 프론트 오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론트 오버행 짧아지면 뭐가 좋으냐, 사실 SUV 같은 경우는 접근각과 이탈각이라고 하는 위아래 가는데 이런 부분이 짧아야지 가기가 쉬워요. 이게 만약에 길다, 이만큼 튀어나왔다 그러면 낮아지는 거고, 그만큼 접근할 수 있는 각이. 그러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후륜구동은 그런 강점이 있다는 게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옆에서 보면 앞 타이어는 여기 있는데 A필러는 여기 있어요. 요만큼 물러나 있어요. 그런 느낌 자체가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휠 베이스도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휠 베이스가 3m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갔고요. 그렇게 전륜구동 기반에서 후륜구동 기반으로 변경된 점 외에는 그때 익스플로러 디자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테일램프의 구성이나 전반적인 이런 레이아웃 자체가 5세대랑 거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로 그냥 진화를 한 거죠. 사실은 이런 디테일들을 SUV에서 크게 바꿀 수가 없어요. 볼보처럼 테일램프를 이렇게 길게 올리지 않는 이상 여기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크고 넓게 해야지 실용성 있는 차량이 되기 때문에 보통의 SUV들은 이렇게 테일램프를 끝에 세로로 배치합니다.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에서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살려서 디자인을 했고요. 자, 계속해서 실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는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5세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2010년도 초반에 나와서 거의 한 8, 9년 정도로 판매했던 모델이다 보니까
예전의 느낌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풀 체인지된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는 많이 바뀌었어요. 실내는 많이 바뀌고 일단 제일 크게 느껴지는 차이점이 예전에 포드 같은 경우는 이 싱크라고 하는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계기판이 한글화가 제대로 안 되어 왔었거든요. 물론 한 2, 3년 전에 나온 차량부터는 한글화 잘 됐었는데 여기 한글화가 되게 잘 돼, 완벽한 한글화. 예. 나눔 고딕. 완벽한 한글화가 돼 있고요. 북미에 판매되는 모델 같은 경우는 풀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모델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아쉬워. 트렌드에 살짝 못 미치는 느낌이 들죠. 물론 여기 안에 컬러 그 LCD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보를 다양하게 전달하고 있긴 하지만 좀 아쉬운 게 있고요. 여기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북미에 들어가는 고급사양은 이렇게 그 태블릿 타입으로 세로로 들어가는 그게 있는데 국내에는 그냥 요게 들어왔어요. 예전에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경쟁 모델이 딱히 없었는데 지금은 저기 팰리세이드, 트래버스 일본 차들도 많고 하니까 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뺄 건 빼고 들어오지 않았나 싶고요. 뒷좌석을 위한 공조 시스템도 그다음에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충전하는 것도 있고요. 열선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캡틴 시트, 독립 시트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벤치 시트라고 하는 중간에 그 의자가 하나 더 있는 구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3열로 가기 위해 탑승하기 위해서는 캡틴 시트 사용이 더 편하긴 한데 요거는 또 포드는 이러한 구성으로 양쪽에 어깨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당겨봐요. 저렇게 해서 3열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발판이 있고 참고로 여기도 손잡이도 있고 이렇게 두개 들어가면은 거대한 나이키가 들어갑니다. 3열로. 레그룸은 제가 보기에는 3열은 좀 앉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등받이를 좀 눕혀놔서 애기들을 앉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는 좀 등치가 크다 보니까 좁아요. 그쵸. 얘를 좀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얘도 조절을 좀 하면은 그러면은 좀 낫긴 한데 그래도 발판이 좁기는 좁아요. 그러니까 넓자면은 팰리세이드보다는 좁은 것 같아요. 트래버스보다도 좀 좁죠. 트래버스도 좁고. 사실 트래버스가 약간 사기캐처럼 넓은 거라. 네, 트래버스는 너무 넓고. 얘는 그래도 여기 막 수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 어떠한 배려들은 좀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3열 시트를 펴놓은 상태도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전동으로 슝 접혀서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접는 게 전동이란 말은 펴는 것도 전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좋네요 이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2열도 접힙니다. 폴딩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편하게 그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